자, 오늘 이제 볼 쇼펜하우어의 이제 책의 저희 다섯 번째 파트인가요? 원래 제목은요. 누구나 자신의 산에 오르기를 꿈꾼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여기는 오늘 여러분들 쪼끔 감동 준비하세요, 감동 준비. 쇼펜하우어의 그 여러 가지 그 얘기들 언명들이 있지만 그중에 오늘 공부랑 관련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공부에 대입시켜 보면 가장 좋은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등산의 기쁨에 대해서 쇼펜하우어가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어떤 책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쇼펜하우어 책 중에 당신의 삶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고통스럽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포리즘이라는 책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읽어 오시면 저랑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 중에 제가 인상적인 거 몇 개만 좀 옮겨 드리겠습니다. "길이 험할수록 가슴이 설렌다. 인생에서 고난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라. 그보다 삭막할 수는 없으리라." 자, 이 부분 제가 해석을 좀 해 드릴게요. "야 이거는 뭐 너가 이 철학자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철학자도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삽니다. 막 그렇게 막 대기업 다니는 분들처럼 돈 잘 벌고 살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책 써 가지고 잘 팔리지 않는 경우도 많고 죽고 나서 팔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내가 철학자니까 좋은 말 해 줘야지.'가 아니라 이거는 출발하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뭐냐면은 약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조인트 에볼루션 모드랑 그다음 세퍼레이트 에볼루션 모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행동 경제학의 원리. 내가 내 삶을 1 인칭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고난 같은 것들이 체감을 바로 하게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3자적 시각이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시각을 둔 사람들은 조인트 서로 연결해서 보기 때문에 자꾸 비교를 하는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 거냐면은 인생의 고난이 있다는 전체적인 넓은 제3자적 견지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쭉 관찰을 해 보니까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 낮든 누구나 자신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고난도 있고 1 인칭 관점의 고난도 있고 그다음 상대적으로 넓게 봤을 때도 누구나 고난 속에 살고 있더라.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육아라든지 이런 관점에서도 "아이가 원하는 것들은 쪼끔 늦게 해 주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세상은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때 얻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시험 치다가 떨어지신 분들께 어떤 좀 위로 아닌 위로 말씀을 좀 많이 드리냐면 제가 솔직히 남을 위로할 자격은 없죠. 그분이 그분의 인생 멋지게 살고 있는 거고 저는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놀리는 소리냐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시험에 떨어지지 않은 분들 오늘 쇼펜하우어가 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누구의 도전이 과연 가장 영광스러울까?"라고 물어본 후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산꼭대기에 오른 사람에게는 좌절이 없다. 그래서 영광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시험에 떨어지는 사실 좌절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고 사회에 나와 보면은 정말로 정글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데 그때 한번 그런 경험들을 해 보고 내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다듬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저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가 하는 얘기가 "고난이 인생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라. 그보다 삭막할 수는 없다." 뭔가 도전하고 그다음에 뚫고 나가는 그런 자세들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사실 동양 사람 같은 경우는요. 예방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뭔가 실수하지 않고 혼나지 않고 뭔가 변화보다는 현실 유지하고 안정적인 것들을 쪼끔 좋아하는 문화권의 문화적인 영향을 쪼끔 많이 받고 있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행동 경제학에서. 그렇지만은 서양 분들 같은 경우는 쪼금 진취적이고 왜냐하면 서양의 사상 자체가 어떤 전체적인 우리가 서양 사상을 지배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종교 우리 같은 경우에 종교의 서양의 종교 느낌은 좀 다른데 서양에서 종교라는 것들이 굉장히 척박한 곳에서 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깐 절대적인 진리 규칙이라든지 절대자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아요, 동양보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는 자꾸 앞으로 뚫고 나가고 자원도 원숭기호인 동양보다는 서양이 상대적으로 비옥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는 뭔가 뚫고 나가고 뭔가 조화보다는 안정보다는 자꾸 도전하는 정신이 OS 소프트웨어가 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뭔가 인생에서 고난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삭막할 수는 없다는 것들은 서양적인 관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관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관점을 좀 가져 주시면 좋지 않을까. 디폴트 값으로 두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번 요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에서 점점 입증해서 할 수 있다고 하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적극 요건이라 그래요. 뭔가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증명하는 거. 그렇지만 소극 요건으로 한번 가 볼게요. 나는 할 수 있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가 할 수 있을지 없는지 내 능력에 달렸겠죠. 주변 운이라든지 뭔가에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은 외부 조건은 똑같아요. 근데 인식의 출발점이 할 수 있다 해서 출발해서
생각보다 이건 안 되네로 가면요. 일단은 시도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인식의 출발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식의 출발점을 쇼펜하우어는 뭘로 놓고 본다?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이 디폴트 값이다. 그렇지 여기서 빠지면 오히려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그보다 삭막할 수는 없으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젊은 시절에 자신의 산을 오르는 자는 늙어서 산의 풍성을 맛보게 된다." 요것도 두 가지 정도 제가 좀 해설을 해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지금 쪼금이라도 더 젊을 때 도전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젊은 시절이라는 건 뭐 10대 20대 때 얘기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막 좋은 대학 인생을 결정하고 빨리 시험 대야 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쪼금이라도 나의 어떤 동력을 가지고 있고 열망을 가지고 있고 동기나 성취에 대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면 좋은 방향으로 당기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서 어떤 고난도 없고 영광도 없고 발전도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후에 정말 안락함이 필요하고 풍성함과 비옥함을 느껴야 될 때는 어떻게 된다? "늙어서 산의 풍성함을 맛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나는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느꼈던 게 저는 사실 학교 제적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무려 4 학년 때. 4 학년 때 제적당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 인생 망했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시험 준비도 안 했는데 주변에 시험 준비한다고 뻥치고 막 휴학하고 놀고 막 그랬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고 내 인생은 진짜 거의 백지장 같은 거였어요. 한 거라고는 한 민법 수업 2 학기 정도 들은 게 있었습니다. 6 학점 정도. 그건 진짜 좀 열심히 들었거든요. 채권법 수업이었는데 근데 그거 말고는 진짜 학교 생활에 남는 거라고는 뭐 그 당시에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전신인 카오스 이런 거 그다음에 친구들 그다음에 술 이런 거 밖에 남지 않았죠. 근데 사실 대학 때 술 친구라고 해 봐야 지금 연락되는 친구 1-2 명밖에 없습니다. 그 친구들도 저랑 생활력이 비슷하거나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굳이 연락이 되고 일부러 끊어냈다기보단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좀 달라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취해 왔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그런 대학 시절에 제적을 당하니까 4 학년 때 4 학년 2 학기 때 제적을 당했어요 가을에. '망했다.' 속된 말로 이제 싸이의 노래 가사처럼 그냥 세됐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지금 내가 뭔가를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다시 공부를 하고 한다면 늦지 않을까? 너무 늦은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막 뭐 입학하자마자 고시 공부하고 거기다가 뭐 나 같은 어떤 페널티가 없지 않나. 뭐 저는 재입학하고 군대를 한번 연기하기 위해서 재입학해서 1년 만에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야만 시험을 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합격을 1 차를 하더라도 그 1 차까지 남은 시간은 뭐 3 개월 이렇게 있고 그래 가지고 저는 뭐 그 당시에는 너무 늦었고 이미 망했다는 생각 솔직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이후에 뭐 생각했냐면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도 하지 않으면 내년에 내후년에 또는 군대 갔다 와서도 뭔가 시험이 존재한다면 '나는 그때 또 이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내 인생은 망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망하지 않는다는 게 언제든지 시험 된다, 변호사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한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은 지속될 건데 나중에 가서 '내가 왜 그때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들지 않으려면 '지금 꼭 해야 된다. 지금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산의 풍성함을 맛보고 싶다면은 젊어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젊다는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해야 된다. 내년에 또 늦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 행동으로 옮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번 챕터에서 굉장히 또 기억에 남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누구의 도전이 가장 영광스러울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산꼭대기에 오른 사람에게는 좌절이 없다. 그래서 영광도 없다." 바로 딱 얘기를 해 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들 저는 이런 뭐라 그럴까 바로 이렇게 딱 잘라 주는 화법들을 좀 좋아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입증이 불가능한 믿음과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일 때는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최근에 공부는 공부를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멀리하라는 영상이 이제 쇼츠를 편집해서 이제 올렸는데 수요 라이브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댓글 다셨는데 "변호사님 뭐 최근에 제가 멋지다고 했던 말 취소입니다. 뭐 한동안 안 그러시더니 뭐 이제 다른 사람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또 나오셨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전략적으로 기획해서 합니다. 제가 뭔가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시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뭔가는 하나는 잘못된 공부법들이 횡행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기출회독법이라든지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공부법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그거 그냥 딸딸딸딸 본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무슨 뭐
비법인 것처럼 사실은 자기는 그전에 강의도 들었고 책도 읽었으면서 마치 그것만 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거 보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전제 조건이나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냥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영상이나 그런 책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때는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대신에 그분을 공격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말씀을 드려야만 그걸 말을 듣는 분의 인생에 낭비가 없어요. 잘못된 공부법을. 내가 지금 나는 두통이 심하고 그런데 여기다 위장병 약을 먹는다고 낫겠어요? 근데 그런 식의 인생을 낭비를 시키는 진짜 양심이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그분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공포법을 잘 모르고 내가 한 공법이 전체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저는 그동안 10 년이 넘게 거의 모든 기출을 다 수집해서 분석하고 합격수위 분석하고 그분들 인터뷰하고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조심스럽고 많이 알려진 것에서조차 벗어나서 자기만의 어떤 특수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사이비인 경우가 많죠. 진짜 아니면 정말 조그만 자기 시험 하나에 자기만의 경험을 합격했는데 이걸 일반화시키거나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자기한테만 통하는 방식이요. 저는 저만 썼고 저만 했던 공부법도 절대 안 알려드립니다. 너무 위험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2010 년도에 합격했는데 1997년 책 봤어요. 여러분께 이런 거 추천 안 해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뭔가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공부법들이 돌고 있어서 이거는 꼭 바로잡아야 된다. 제가 바로잡는 게 아니라 기존의 교육 심리학의 원리라든지 외국의 공법까지 저는 다 본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 저는 무조건 긍정적인 방향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공부가 재능이냐? 여기 대해서 제가 아까도 물어보시는데 알 수가 없죠. 그건 어떻게 알겠어요. 영역도 다르고 질문도 다른데. 공부 1 등은 재능이냐 한다면 재능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클 수는 있겠지만 그조차도 입증은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똑같이 모아 놓고 실험할 수 있고 변인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는 것은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공부는 노력이나 재능이라는 것은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그중에 뭘 결정한다?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냥 실패하고 자꾸 회의주의적으로 바뀌고 뭔가 무기력함을 학습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그럼 제가 공부법 채널을 운영하면서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여러분들의 한계를 깨려고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펼쳐주는 공부의 힘을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역할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안 드리면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전 솔직히 좀 반문하고 싶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 다신 분께는 뭐 그런 상대주의적 시각은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얼마만큼 인생에 도움이 되나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거를 아는 것과 열심히 노력을 안 하는 거 의지랑 알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세상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인연과 추상의 세계가 아니라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진짜 잔인한 현실 속에서도 고난이라는 역경을 우리가 디디면서 영광을 쟁취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조차 힘도 내지 않으려는 어떤 안 좋은 바이러스를 퍼뜨리시는 부정성 편향을 전염시키시는 분들 제가 어떻게 두고 보겠어요. 이 공법 채널에 힘내러 들어왔는데 그런 댓글 보면 솔직히 힘 빠져요. 솔직히 힘 빠져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예전에 공부할 때 뭐 이상한 사이트들 안 들어갔어요. 카페들 있거든요. 카페라든지 시험 치고 자기가 어떻게 시험 쳤고 이 시험을 해도 안 되고 미래도 전망도 어둡고 저는 그런 쓰레기 같은 글들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거 왜 봐요? 어차피 세상은 힘들고 쓰레기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조차 내가 힘을 내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뭐가 바뀌나요? 30만 년 동안 인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30만 년 전의 인류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인류의 시작 시점은 다르겠지만 기독교적으로 본다 10,000년 전으로 볼게요. 그때랑 지금의 삶을 비교하면 그때 훨씬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목이 댕강댕강 날아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현대인들 솔직히 그렇게 막 하루하루가 비참하고 막 먹을 걸 찾고 찾아 돌아다니며 살지 않잖아요 막. 근데 우리가 이런 데서 과연 그런 부정적인 진짜 그런 안 좋은 막 바이러스 같은 글들 보면서 우리 인생을 막 피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해 드릴 수 있는 역할이 그걸 차단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명백하게 제가 아주 단호하게 그냥 영상 만들거나 댓글 달고 바로 고정해 버립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데 전혀 받지 마시라고. 내가 너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막 책 읽는 게 힘들고 그래서 이윤규 변호사 거에 들어왔는데 그런 이상한 댓글들이 있다. 전염성 있는 댓글들이 있다. 저는 그런 걸 차단하는 게 제가 운영자로서 역할이라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제 생각을 어디 가 가지고 이게 맞다고 말하는 데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저는 삶 자체가 방향성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의 보호막이 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리적인 보호막. '아 그래. 이 사람을 믿으면 뭔가가 된다.'가 아니라요. 그냥 '나는 그래도 한 번 더 도전해 보고 싶다.'는 여러분의 잠재력이 0.0001% 라도 남아 있으면 제가 좀 끌어올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쇼펜하우어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여러분들 너무 뼈 때리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솔직히 뭐 공부가 재능이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솔직히 공부가 재능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만은 생략된 거 아니에요? 공부는 재능이니까 뭐 그 위에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솔직히 생략된 말 뭐예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공부가 재능이다. 그래서 우린 노력하자." 이렇게 말하는 분 본 적 있어요? 그 뒤에 생략된 어떤 문맥 같은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뻥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부정적으로 오염시키지 마시고 쇼펜하우어 말 다시 한번 새겨 들으세요.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얻으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쟁취가 되고 내 어떤 발전이나 레벨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아왔잖아요. 저도 그렇게 대학 제적당하고 다시 재입학하고 시험 치고 유튜브 만들고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공부하고 저는 어제까지도 지금 막 서양사 공부하고 막 제가 북클럽 운영하는 게 있어서 미친 듯이 공부하고 왔단 말이에요, 밤새 가지고. 이거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고난이고 그치만 이 속에서 뭔가 짜릿함이 있고 성취가 있고 그런 어떤 긍정의 돋보기를 가진 분들이 내 삶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키고 자꾸 뚫고 나가는 거지 부정성에 치우치면 될 것도 안 돼, 될 것도.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쪼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싶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얘기한다? "인내를 그대의 의복으로 삼아라." 잠시 여러분 눈물 흘릴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한 읽어 오셨겠지만은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대중교통으로 오거든요. 차가 없어졌어요. 차가 어떻게 하다 없어졌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유튜브 라이브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솔직히 저는 지금 변호사잖아요. 사법시험도 됐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그다음 사업체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심적인 거리가 멀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네가 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실 수 있잖아." 저는 근데 항상 이 적어도 수요 라이브 할 때는 그 신림동을 걷던 제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진짜 그 집에 막 너무 진짜 모의고사 12점 받아 가지고 막 전화 드리려고 고민하고 어머니 아버지 말씀 이제 듣고 못 쳤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힘들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아실 때 그때 그 눈물 속으로 삼키고 저녁에 그 7천 원짜리 초밥집 그 되게 비싼 거거든요, 고치촌에서. 그거 먹으러 가면서 힐링하고 막 그다음에 뭔가 그 탑짜장이라고 있어요. 그거 진짜 일 주일에 한 번 먹으면서 기분 힐링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내가 수험생 때 내 인생의 가장 큰 어떤 고난이라고 느꼈던 사실은 고난은 그 이후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면서 적어도 이 수요 라이브 때는 여러분과 함께 실리천을 걷는 기분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부정적인 말들 진짜 극혐하는 극혐. 제가 막 유튜브 썸네일이나 다 뭐 제목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게 막 박제가 될까 봐. 그렇지만 저는 정말로 극혐해요. 그 부정적인 생각 가지신 분들. 멀리하세요, 여러분들. "인내를 그대의 의복으로 삼으라."는 우리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을 합시다. "신념을 그대의 양식으로 삼아라." 여러분의 꿈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어떤 행복은 어디 있나요? 그 행복과 꿈이라는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를 가기 위해서 지금 중간 과정 여러분들 거치고 있죠. 그 과정에서는 우리의 어떤 인내가 바로 의복이고 고난이 우리가 걷는 기본적인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종교적인 것 같지만 쇼펜하우어는 여러분 생각보다 서양 분이지만 동양의 종교 철학에 심취한 분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사고 이런 데도 능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만 쇼펜하우어의 어떤 이런 인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항상 이런 잘못된 결론을 빠질 수 있죠. '존버하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어떤 노력이나 기회를 만들어내는 창출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다리시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분들에게는 쇼펜하우어의 말을 마지막 말을 전달을 드리면서 좀 끝맺음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시간이라는 건 유한하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그럴 수 있는 열망을 갖는 시기라는 것도 한 사람도 하나의 유기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이 기계도 수명이 어느 순간 되면은 쪼끔 더 연식이 되고 다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고 부분도 머리를 쓸수록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기회와 그 고난과 역경들이 내 삶에서 진짜 나를 빛내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인내의 의복으로 여러분 삶을 쪼끔 입고 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